코로나에 밀린 감이 없지 않지만 크리스토퍼 놀란의 테넷이 개봉하면서 꽤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하필이면 딱 이 시기에 장거리로 이사를 한 데다가 오랜만에 광고문의까지 들어와서 이래저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많은 분들이 테넷을 해석하시거나 설명하셨을 거고 솔직히 저 스스로 이 영화를 절반이나마 제대로 이해했는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설사 제가 어지간히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도통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 판국에 스포일러 리뷰 같은 걸 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밑장 빼는 걸 똑똑히 봤다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여러분이 테넷을 재밌게 보셨든 아니든 간에 이거 하나만은 의견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넷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최고작도 아니거니와 아무리 후하게 쳐도 걸작이나 명작이란 수식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의 제목에는 기준을 좀 낮춰서 수작이란 글자로 대신했는데 개봉 전에 알려졌던 정보가 워낙 적다 보니 행여라도 스포일러가 될까봐 가이드 리뷰에서 언급을 기피했던 걸 밝히자면 예고편에서 주인공이 니르 발언을 부정했던 것과는 달리 테넷의 소재는 넓게 보면 흔하디 흔한 시간여행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걸로는 크리스토퍼 놀란을 까고 싶지 않은 건 가이드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하지 않은 소재를 변주해서 참신하게 보이게끔 포장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You really want to get this guy, don't you? My wife deserves vengeance. 잘 아시다시피 테넷처럼 소위 말하는 플롯을 자유롭게 가지고 노는 건 크리스토퍼 놀란의 특기인데 메멘토만 하더라도 진실을 찾아 헤매는 한 남자의 추적극이라는 단순한 이야기에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라는 특이한 증상에다가 과거와 현재를 순행과 역행으로 오가는 편집으로 엮어 당시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테넷의 전작인 덩케르크 역시 알고 보면 수도 없이 봤던 전쟁 영화지만 세계의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을 압축해 그 속에 놓인 인물들을 평등하게 조명하면서 종국에는 인간애로 가득한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테넷은 앞선 두 영화와 같으면서도 다른 탓에 졸작과 수작을 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 영화는 인버전이라는 새로운 작동 원리를 얹고 비틀어서 뻔할 대로 뻔한 시간여행이라는 소재를 색다르게 연출했다는 것에서는 메멘토와 덩케르크처럼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촬영과 연기 그리고 편집 등이 만들어낸 장면은 논란이 고집스레 추구하는 영화적인 순간을 담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영화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이론의 여지 따윈 주지 않고 대번에 증명하죠. 아닌 게 아니라 크리스토퍼 놀란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면서 덩달아 극장은 사경을 헤매는 시점에 굳이 테넷의 개봉을 강행한 것도 결코 우연이나 오기가 아닙니다.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크리스토퍼 놀란은 그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서 꺼져가는 극장이라는 등불에 테넷으로 다시 숨결을 불어넣고 싶다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But until we feel that heat, we can never know. 그렇게 숭고한 뜻으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황홀하고 현란한 영화다운 영화를 선사해 감탄할 만큼 놀라운 시간을 제공했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세 가지에서 테넷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른 영화와 비교했을 때 일부로부터 수작이란 평을 듣는 게 고작일 수밖에 없는데 첫째는 대중 상업 오락 영화로는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입니다. 가이드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인셉션을 처음 봤을 때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베베꼴 필요가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의문을 가졌었지만 테넷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스포일러를 까발리고 싶어도 못하고 스포일러에 당한다고 한들 당초에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올까요?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선보이면서도 거듭 성공했던 논란이 자신감에 찬 나머지 시간여행이라는 소재를 남다르게 주무르고 또 주무르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착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지적 허영심으로 가득한 몇몇 인간들은 또 관객의 지능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태를 부리겠지만 항상 강조했듯이 저는 그런 맥락에서의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대중상업 오락영화가 이렇게까지 진입장벽을 높이면 거부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목적을 갖고 극장을 찾기 때문에 다양성 영화는 멀리하는 것처럼 테넷 같은 영화를 보면서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면 불만이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도 이 영화를 웬만큼 이해했다고 자신할 수 없어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더 쉽게 풀어서 전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미처 그러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감히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풀어낸 건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를테면 오커맨 면도날처럼 만에 하나 감독 본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베베 꼰 거라면 교만이 만들어낸 함정에 빠진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You know what Albert Einstein said? If you can't explain it simply, you don't understand it well enough. 테넷을 다른 영화만큼 호평해 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한데
바로 인버전으로 관객을 현혹하는 것만 빼면 각본이 상당히 부실하고 낡았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여러분 중 상당수가 공감하실 캐릭터죠. 테넷에는 매력적이거나 눈길을 끄는 캐릭터가 단 하나도 없는 데다가 도리어 영화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 캐릭터입니다. 기시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나마 괜찮았던 일을 제외하면 주인공부터가 거의 모든 행동에 의문부호를 달고 다닙니다. 대표적으로 도입부에서 대량 살상을 애써 막는 장면이 있었다고 해도 시종일관 캣에게 애착을 갖는 이유는 도통 알 수 없습니다. 메멘토의 레너드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부정하고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기억을 조작했고, 덩케르크는 모든 인물들이 가진 생존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이 각본의 동력으로 작용한 반면, 테넷에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마땅히 그래야 할 동기부여가 턱없이 부족하니 거슬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부연하겠지만 행이라도 이걸 결정론이니 운명이니 하는 걸로 퉁치려고 했다면 막말로 감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캣은 모성애에만 매달리는 캐릭터로 그려지고 말았는데 이건 페미니즘이고 나발이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그 자체로 낡아도 너무 낡은 설정입니다. 여기에 타노스는 삐뚤어진 철학자로 보이게 하고도 남을 사토르까지 가세하면 이게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가 맞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지경이죠. 설상가상 이 배우들이 무슨 역할로 얼마나 등장했는지까지 따져보면 다수의 캐릭터를 단지 인버전의 세계를 그리기 위한 발판 겸 도구로 사용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주격전도까진 아니지만 크리스토퍼 놀란은 테넷의 새로운 시청각적 체험을 완성하는 데만 몰두한 채 이야기와 캐릭터는 모두 희생시킨 겁니다. Don't try to understand it. Feel it.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꼰 이유가 뭔지에서 관객을 온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철학적 사유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컨대 메멘토는 비선형적인 전개와 편집으로 인해 관객도 덩달아 기억의 혼란을 겪고 있는 레너드와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덩케르크는 시공간에 구속되지 않는 영화적 특성을 살려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한 인물들을 두루 비추면서 서스펜스를 유지함과 동시에 인간애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강조했지만 테넷은 둘 중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메멘토와 비교하더라도 레너드와 달리 테넷의 주인공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차분해서 복잡하기 그지없는 영화 속 사건을 겪는 동안 혼란을 거듭하는 관객과 동일시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테넷은 마치 반전을 위한 반전처럼 이야기와 캐릭터를 희생하면서까지 인버전의 세계를 그리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이라 속빈 강정 내지는 요란한 분수로도 받아들여질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른 영화들은 상당히 이성적인 관람 태도를 요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감성 어린 메시지가 관객을 사로잡는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었으나 테넷만큼은 예외입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전이긴 했지만 마지막에 닐의 정체가 밝혀질 때 감동을 주긴커녕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는 게 그 방증입니다. 캣에 대한 주인공의 맹목적인 애착과 마찬가지로 두 캐릭터의 관계와 감정선을 관객에게 실어나를 겨를도 없이 빠르게 전개하면서 인버전의 세계로 밀어넣었으니 공감이니 감정이입이니 하는 게 될 리가 만무합니다. 인터스텔라를 봤을 때는 부녀관계에 기반을 두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려는 게 싫었던 것과 정반대로 테넷은 마땅히 형성하지조차 못한 감정을 억지로 쥐어짜내려는 것만 같아서 실망스러웠죠. There are people in the future who need us. I need a Tenet. 지금까지 테넷이 아무리 후하게 쳐도 수작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말씀드리느라 혹평으로 일관한 것 같지만 저는 이 영화를 나름대로 재밌게 봤으니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영화만이 창출할 수 있는 체험이라는 영역에서는 함부로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에는 정확히 말하면 제 아무리 시청각을 중시하는 영화라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할 각본에서는 문제가 여러모로 도출됐고, 특히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에게는 이 이상의 것을 기대한다는 높은 기준점 때문에 더 진한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크리스토퍼 놀란이 아니었다면 더 심하게 혹평했을 거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저 역시 어느 정도는 수긍합니다만 테넷은 크리스토퍼 놀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영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크리스토퍼 놀란이 아니라면 엄두도 못 낼 아이디어라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엄청난 금액의 돈으로 제작을 허용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영화라는 겁니다. 예컨대 나탈리 포트만이 주연하고 엑스마키나로 대번에 주목받았던 알렉스 가란드 감독이 연출한 서던리치 소멸의 땅은 제작자 중 한 명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폭넓은 관객에게 어필하기 힘들 거라는 이유로 재편집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제작자가 힘을 실어준 덕분에 감독의 비전을 고수할 수 있었지만 그 여파로 인해 이 영화는 북미와 중국을 제외한 곳에서는 넷플릭스로 직행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크리스토퍼 놀란이 아니었다면 제작사에서 꺼렸을 수도 있으니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실망한 만큼이나 테넷 같은 영화를 볼 수 있었다는 것에 고맙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한테는 호평으로 점철할 영화도 아니고 호평으로 가득할 영화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판단이 어떨지는 당연히 언제나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면서 마치겠습니다. Doesn't us being here now mean it never happened?